어머님, 지금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치매 맞잖아요. 복도에 울리는 날카로운 목소리. 순덕은 문 앞에 서서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시어머니면 뭐해요? 돈도 안 주면서. 그 말이 가슴에 꽂히는 순간 순덕의 손이 떨렸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한 달 전만 해도 괜찮았다. 아니, 괜찮다고 믿었다. 검사 결과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다시 검사해주세요. 분명 이상해요. 그 순간 순덕은 깨달았다. 며느리가 바라는 건 진실이 아니었다. 엄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보호자를 민호로 바꿨다고요? 민준아, 너는 엄마한테 뭘 해줬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넌 수진이 말만 들었어. 엄마 말은 한 번도 안 들어줬지. 냉장고 문이 열렸다. 곰팡이가 핀 반찬통, 자신이 정성껏 담아보낸 미역국이, 김치가, 나물이 그대로 썩어 있었다. 어머님, 요즘 정신이 없으셔서 반찬도 제대로 못 챙기시는 것 같아요. 순덕은 그제야 알았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그녀는 몰랐다. 단 하나의 거짓말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은.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단 한 사람의 진심이 전부를 바꿔놓는다는 것을. 석 달 전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날로 돌아간다. 미세한 균열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오후, 박순덕 72살. 그녀는 작은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손주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다. 첫째 민준이는 회사 과장. 요즘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 승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둘째 민호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 순덕은 냉장고 앞에 섰다. 오늘은 아들들에게 보낼 반찬을 만들 날이었다. 미역국, 김치, 나물.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반찬통을 꺼내다가 순덕은 잠깐 멈칫했다. 뭘 꺼내려고 했더라? 손끝이 허공에서 머뭇거렸다. 몇 초 후에야 생각이 났다. 아, 맞다. 김치통? 순덕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순덕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불안은 작은 씨앗처럼 마음 한구석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순덕은 첫째 아들 민준의 집을 방문했다. 손주 생일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진짜. 팀장이 또 일정 당겼어. 주말에도 나가야 될 것 같아. 여보, 승진 심사 기간이잖아요. 조금만 참아요. 민준은 소파에 기대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다. 순덕은 요즘 민준이 얼마나 힘든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9살 손녀 서연이가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우리 서연이 생일 축하해. 순덕은 준비해간 용돈 봉투를 건넸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순덕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반찬 맛이 어때? 이번엔 새로 만들어 봤는데. 수진은 한 입 먹더니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어머님, 짜지 않으세요? 그래? 저번에도 간이 좀 샜거든요. 요즘 손맛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순덕은 반찬을 한 입 먹어봤다.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다른 반찬으로 손을 옮기고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 순덕은 손주 서연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다. 서연아, 할머니가 어렸을 때 말이야. 그런데 거실 한편에서 수진이 민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또 그 얘기 하시네. 오늘만 세 번째야. 그래. 요즘 진짜 이상하신 것 같아.
병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같은 말을 3번이나 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한 번 말한 것 같은데 3번?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물었다. 엄마, 요즘 어때? 건강은? 응, 괜찮아. 기억력은 깜빡하시는 거 없으세요? 순덕은 목구멍이 막혔다. 아니, 괜찮아. 민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순덕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요즘 이상하시잖아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순덕은 말끝을 삼켰다. 하지만 목 안쪽이 타는 듯한 서러움이 밀려왔다. 민준아, 엄마 멀쩡해.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순덕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나 정말 치매인 걸까?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진 손등,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며칠 뒤 순덕은 둘째 아들 민호의 카페에 들렀다. 카페 안은 따뜻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잔잔한 음악.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엄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민호는 순덕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형한테 뭐 들으셨어요? 아니, 민호는 한숨을 쉬며 카페 구석 테이블로 순덕을 안내했다. 형수가 또 뭐라 했죠?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 안 했어. 엄마, 저 다 알아요. 형수가 엄마 치매라고 했죠? 순덕은 눈물이 핑 돌았다. 손으로 눈가를 눌렀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는 멀쩡하세요. 형수가 이상한 거예요. 민호의 아내 지은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허브차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지켜드릴게요. 순덕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순덕은 첫째 며느리 수진에게서 온 문자를 받았다. 어머님, 제가 반찬 좀 챙겨드릴게요. 집에 계세요. 순덕은 반가운 마음에 집을 정리하고 기다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 들어왔다. 손에는 익숙한 반찬통들. 어머님, 저희 집 냉장고가 좁아서요. 다시 가져왔어요. 순덕은 반찬통을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이거 내가 보낸 거잖아. 냉장고를 열었다. 그 순간 곰팡이. 미역국은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김치는 시큼한 냄새가 났다. 순덕의 손이 떨렸다.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이게 어머님, 요즘 정신이 없으셔서 반찬도 제대로 못 챙기시는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순덕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나 이거 만든 지 사흘밖에 안 됐어. 그게 언젠데요? 어머님,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수지는 핸드백을 들고 돌아섰다. 그리고 어머님, 저희 집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함부로 오시면 안 돼요. 문이 닫혔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가웠다. 손등 주름을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날 밤, 둘째 며느리 지은이 급하게 찾아왔다. 숨이 가빴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래? 형수가 어머니 보호자 명의를 바꾸려고 해요. 순덕은 온몸이 굳었다. 뭐, 제가 우연히 서류 봤는데 어머니 치매 진단서 발급받으려고 병원 예약까지 잡아놨더라고요. 순덕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면
보호자가 바뀌면 어머니 재산 관리도 형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순덕은 숨이 막혔다. 그래서 자꾸 치매라고 했구나. 며칠 뒤 순덕은 첫째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아니야. 지금 해야 돼. 수진이가. 민준이 말을 끊었다. 엄마, 또 며느리 험담하시려고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없는 일도 있다고 하시고. 순덕은 눈물이 핑 돌았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제발. 저 지금 정말 바빠요. 전화가 끊어졌다. 순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어깨가 떨렸다. 그날 저녁, 순덕은 자신의 방 서랍을 뒤졌다. 오래된 통장들, 부동산 서류들, 보험 증서들, 모두 순덕 명의였다. 이게 목적이었구나.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남은 것들. 이걸 노린 거야. 순덕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다. 손이 떨렸다. 순덕은 둘째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엄마가 부탁이 있어. 네, 엄마, 말씀하세요. 엄마, 변호사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민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엄마, 형수가 뭐 또 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변호사부터 알아봐 줘.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순덕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일주일 뒤, 순덕은 첫째 며느리 수진이 예약해 놓은 병원에 갔다. 민준과 수진이 동행했다. 진료실 앞 대기실. 수진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검사 잘 받으세요. 정확한 진단 받아야 저희도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볼 뿐.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진료실 문이 열렸다. 박순덕 환자분, 순덕은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뻐근했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몇 가지 질문,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 그림 그리기. 순덕은 또박또박 대답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오늘은 6월 15일이요. 100에서 70 빼보세요. 93, 86, 79, 72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보호자분도 들어오세요. 수진이 들어왔다. 민주는 밖에서 기다렸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검사 결과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눈썹이 미세하게 움츠렸다. 아니, 그럴 리가요. 선생님,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기억도 못 하세요. 그 정도는 정상 노화 범위입니다. 치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시면 MRI나 정밀 검사를 권해드릴 수 있지만 현재로선 다시 검사해 주세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보호자분, 환자분은 건강하십니다. 아니에요. 분명 이상해요. 순덕은 수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진단이 나오길 바랐구나. 순덕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민준이 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수진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어머님, 다른 병원도 한 번 더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덕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다. 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죠. 의사가 멀쩡하다고 했잖니. 그래도요. 요즘 어머님 정말 이상하시거든요.
민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덕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엄마 집에 데려다 줘. 네, 엄마.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고 민주는 운전만 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집에 도착했다. 순덕이 차에서 내리려는데 민준이 말했다. 엄마, 잠깐만요. 왜?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핸들을 꽉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엄마,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았거든요. 지금 제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아세요? 승진 심사가 2달 남았어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엄마 일로 자꾸 신경 쓰이니까 솔직히 힘들어요. 회의 중에도 계속 생각나고. 수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희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민준이가 승진 앞두고 있어요. 팀장 자리거든요. 순덕은 가슴이 먹먹했다. 말끝을 삼켰다. 그래, 알았어. 엄마, 그리고 민주는 말을 흐렸다. 백미러로 순덕을 힐끔봤다. 뭐,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순덕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순덕의 뒷모습을 보며 수진이 민준에게 속삭였다. 당신, 왜 말 안 해요? 시설 얘기. 지금은 아니야. 언제 할 건데요? 어머님 상태 보면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알아. 조금만 기다려. 수지는 혀를 찼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화장실에 갔다. 세면대 앞에 섰다.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손등 주름, 처진 눈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물이 흘렀다. 손등 위로 내가 짐이구나. 눈물이 떨어졌다. 세면대 물과 섞였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둘째 아들 민호였다. 엄마, 자고 계셨어요? 아니, 안 자고 있었어. 엄마, 제가 변호사 알아봤어요. 내일 만나러 가실래요? 그래, 가야지.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형이 또 뭐라 했어요? 아니야, 아무 말 안 했어.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순덕은 전화를 끊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순덕은 민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차분한 인상. 어머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순덕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반찬 사건, 치매 의심, 병원 예약, 보호자 변경 시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어머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요? 재산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셔야 해요. 그리고 보호자 지정도 다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형수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게 확실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어머님의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를 지정하시고 재산 처분에 대한 권한도 명시하는 거죠.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 스르륵. 그로부터 일주일 뒤 순덕은 첫째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야? 보호자를 민호로 바꿨다고요? 재산 관리 권한도요? 그래, 엄마, 저는요. 전에 첫째잖아요. 순덕은 차분하게 말했다.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민준아, 너는 엄마한테 뭘 해줬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넌 수진이 말만 들었어. 엄마 말은 한 번도 안 들어줬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준아, 엄마는 치매가 아니야. 의사도 그랬잖니. 그래도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첫째인데. 순덕은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대답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느꼈어. 엄마, 그게 아니라 순덕은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첫째 며느리 수진이 순덕의 집 앞에 나타났다. 초인종을 난폭하게 눌렀다. 띵동, 띵동, 띵동. 순덕은 문을 열지 않았다. 어머님, 문 열어요. 왜? 어머님, 왜 이러세요? 보호자 바꾼 거 취소하세요. 싫어. 어머님, 지금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치매 맞잖아요. 순덕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난 치매 아니야. 의사도 그랬어. 거짓말. 어머님 분명 이상하시다고요. 넌 처음부터 엄마 재산만 노렸구나. 뭐라고요? 반찬 썩힌 것도, 치매라고 몰아간 것도 다 계획이었지?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냉소를 흘렸다. 웃음소리가 차가웠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집은 못 모셔요.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이 지금 승진 앞두고 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 여유 없어요. 친정도 힘들고 저희도 빚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설에 보내려고 했구나. 어차피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치매면 시설 가셔야죠. 순덕은 눈물을 삼켰다. 수진아, 난 내 시어머니야. 시어머니면 뭐예요? 돈도 안 주면서.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민준이 헐떡이며 올라왔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민준은 순덕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민준 떨리는 목소리. 엄마,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넌 그냥 가. 엄마, 제가 가. 엄마는 괜찮아. 민준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가자. 왜요? 아직. 가라고.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순덕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가웠다. 며칠 뒤, 순덕은 둘째 아들 민호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손주들이 할머니 옆에 앉아 제잘거렸다. 어머니, 반찬 더 드세요. 응, 고마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형한테 연락 왔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형이 미안하대요. 어제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 엄마, 형을 용서해 주세요. 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민호야, 엄마도 한 사람이야. 네,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고,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준이는 엄마를 짐으로만 봤어. 엄마, 그래서 엄마는 이제 거리를 두려고.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엄마가 부모이기 전에 한 인간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순덕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저는 엄마 평생 모실 거예요. 순덕은 미소 지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고마워, 민호야. 한 달 뒤, 순덕은 작은 소식을 들었다. 첫째 아들 민준의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것. 승진은 무산됐고 수진의 친정 사업도 어려워졌다는 것. 민준이 보증을 섰던 사업이 무너졌고
수진이 몰래 추진했던 일들도 수포로 돌아갔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형이 요즘 많이 힘들대요. 그래. 형이 엄마 만나고 싶대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엄마, 민호야.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순덕은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민준이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다. 양복 넥타이가 헐렁하게 풀려 있었다. 엄마, 순덕은 민준을 바라봤다. 엄마, 죄송해요. 민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순덕이 손을 저었다. 일어서.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수진이 말만 믿고. 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민준아, 넌 엄마를 사랑한 적 있니? 네, 아니면 엄마를 그냥 엄마로만 본 거니?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도 한 사람이야. 상처받고, 슬프고, 외로운 사람.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순덕은 천천히 일어섰다. 민준아, 엄마는 너를 용서할 거야. 하지만 네, 지금은 아니야.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순덕은 천천히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후로 순덕은 둘째 아들 민호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지냈다. 첫째 아들 민준과는 천천히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다. 순덕은 배웠다. 부모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노년도 지켜져야 할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어느 따뜻한 오후, 순덕은 민호의 카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박순덕이야. 그 말에는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손주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순덕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창밖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봄바람이 불었다. 순덕은 처음으로 진짜로 평온했다.